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6일 지방선거가 치러져 하반기부터 시정부의 정책 변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는데요. 순천시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1위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10년 만의 시장직 복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관규 후보는 민주당 1차 경선에서 배제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졌지만 민선 4호기 순천시장을 지낸 노관규 후보의 경륜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노 시장은 득표율 55.17%를 기록했습니다. 9대 순천시의회는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8대 의회보다 여성과 청년 의원 비중이 늘었고 평균 연령은 52.6세로 젊어졌습니다. 순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보수정당 후보인 이세은 비례대표가 입성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주 여건과 밀접한 경전선 도심 통과 여부에 올 한 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주민들은 순천 도첨산단에서 오천지구를 통과하는 도심 구간 4km를 외곽으로 우회하라는 입장. 주민 500여 명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시장은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신규 쓰레기 소각장 조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된 월등면 송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자 노관규 시장은 소각장 부지 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새 소각장을 문화를 접목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순천교통 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원 240여 명이 운행을 거부하면서 순천시는 전세 버스를 긴급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순천교통노조는 임금 10만 원 인상을 수용하며 파업 16일 만에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흘 만에 사망한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가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고 백신과 사망에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론과 달리 인과성 없음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의 신청을 한 지 한 달 만에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유치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지난 5월 목포 지역구 김원희 의원이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고 11월에는 여수 지역구 김혜재 의원이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공동 발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박람회 준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국비 168억 원이 투입돼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박람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서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순천에서 시범 추진됐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시 90일까지 하루 4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의 60%가 순천만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자 흑두루미 떼가 순천으로 이동한 겁니다. 올해는 예년 대비 3배 더 많은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선택해 순천만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각 지자체별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수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내는가 하면 아찔한 사고로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여수의 10대 뉴스를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48년 전남 여수 일대에서 민간인이 학살된 여순 사건. 정부가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되는 만큼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올해 초 여수산단에서는 공장이 폭발해 4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1월 웅천동에서는 공사장 흙막이 벽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여수시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 사업은 올해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특별법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사후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운영권을 받게 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내년 5월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오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교량 건설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리가 완성되면 앞으로 섬 주민들은 차로 30분 안팎이면 도심을 오갈 수 있습니다. 금오도 해상교량은 이르면 오는 2024년 착공해 2032년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웅천과 소호를 잇는 선소대교도 개통돼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다소 해소됐습니다. 개통 이후 웅천에서 시청 방면까지 차로 5분이면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풀렸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신축 아파트 청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만큼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관광 분야도 찬반 대립이 팽팽했습니다. 돌산읍 소미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관람차는 사업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다만 경도해양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예산은 2번의 부결 끝에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산 확보로 탄력이 붙은 경도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향일암 암자와 금오산 일원의 사찰 6필지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여수에서 국가명승 지정은 지난 1979년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 이후 43년 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지역 10대 뉴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광양 지역의 10대 뉴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했던 지방선거부터 지역대학의 폐교까지 광양의 올해 주요 이슈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광양시를 이끌 수장으로 정인화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의 불출마로 후보 난립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는데 팽팽한 경쟁 끝에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득표율 54.59%로 당선됐습니다. 정 시장은 취임 이후 현장 중심 소통을 강조하며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74주기 합동 추념식이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한 500여 명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주최로 열린 첫 추념식이란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습니다. 광양 K-팝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고 국내외 관객 12,000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된 광양 K-팝 축제는 3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함께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었던 광양 지역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기존 산후조리원을 철거하고 2024년까지 지상 4층 규모의 산후조리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광양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과 부산을 잇는 경전선 고속열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 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하고 타당성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광양에서는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광양시는 1월에 전 시민에게 30만 원씩,
8월에는 19세 이하에게 70만 원, 이외 시민에게 30만 원씩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는 시의원 SNS를 통해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천여 명이 광양으로 반짝 전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청소년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는 계획이 의회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광양에서는 기존 학교가 사라지기도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광양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2월에 폐교됐습니다. 학교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오다 결국 파산됐고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했습니다. 4월에는 광양 지역 첫 특수학교인 햇살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그동안 여수나 순천으로 원거리 통학을 했던 학생들에게 맞춤별, 단계별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6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두 차례 모두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광양항과 제철소, 여수산단 등에서는 물량 반출입을 못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7월 광양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지속되면서 오히려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 부담과 과도한 아파트 물량 공급 등이 꼽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3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국가정원과 습지를 3달 동안 휴장하고 모든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습지, 동천을 따라 도심까지 확장 개최됩니다. 순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청춘창고의 일원이 될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식음료와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입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춘창고는 지난 2017년 2월 오래된 양곡 창고를 보수해 청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순천 청년 창업 1번지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순천시는 내년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관광객들이 순천역 인근에 위치한 청춘창고에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 청년 사장들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 엑스포역 일대 조성하고 있는 신북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지방해수청은 신북항의 방파제 저반 구간과 부잔교 3곳을 시범 운영하고 기상학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선박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신북항은 지난 2016년 5월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말 준공이 예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